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여자입니다. 저는 어릴 때 엄마를 잃었어요.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장녀였던 제가 자연스레 살림도 하게 됐어요. 아빠는 매일 일을 하러 나가셨기 때문에 동생 돌보는 일도 제 몫이었죠. 그래서 저는 고사리 손일 때부터 쌀을 씻고 설거지도 하고 그런 게 너무 익숙했어요. 근데 또 그게 은근히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친구랑 노는 게 너무 재밌거나 공부가 너무 하고 싶었으면 괴로웠을 수도 있는 환경이었는데 전혀 아니었어요. 학교 끝나면 얼른 집에 와서 밥도 하고 청소도 하고 동생이 오면 씻기고 밥 챙겨주고 그게 적성에 너무 잘 맞았어요. 아빠가 늦게 와도 꼭 식사를 챙겨드렸는데 그때마다 아빠가 용돈을 챙겨주셨어요. 내 가족이 나로 인해 밥을 먹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다면 내가 좀 더 하면 되지 뭐 하는 마음이 어릴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동생은 어릴 때부터 엄마 없는 애 같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늘 깨끗하게 씻기고 깨끗하게 빤 옷만 입혔거든요. 도시락도 열심히 싸줬고 내 것보다 더 잘 싸줬어요. 그게 그렇게 뿌듯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고등학교 졸업하고도 되고 싶은 게 전업주부여서 주변 친구들이 많이 놀렸어요. 무슨 꿈이 그러냐면서요. 아니, 전업주부가 되려면 결혼부터 해야 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바로 결혼하겠다고? 사람이 있어야지. 일단 취업하려고. 아주 신사임당이 되겠어. 나 신사임당 좋아해. 친구들의 놀림을 받으면서도 저는 뜻을 굽힌 적이 없어요. 어쩌겠어요. 그게 솔직한 제 심정인데. 그래서 취업을 한 뒤에도 기회만 되면 선을 봤어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마음에 차는 남자가 없었죠. 그래서 일을 하는데도 마음이 늘 헛헛했어요. 내가 일을 하려고 사는 게 아닐 텐데 내 님은 어디에 있나 싶었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자 나름대로 직장 생활에 재미를 붙였어요. 결혼도 때가 되면 하겠지 하고 아무 선이나 보지 않았어요. 그날도 친구가 선자리가 펑크가 났다며 한번 나가보겠느냐 연락을 해왔어요. 제가 워낙 선을 자주 보니까 그랬을 텐데 그 즈음은 자주 보진 않고 있었거든요. 어떤 사람인데? 아, 네가 그런 걸 따진다고? 야, 넌 반년 만에 연락해서는 무턱대고 선이나 보라 이거야? 아니, 네가 워낙 결혼하니까. 나 이제 안 그래. 결혼은 아무하고나 하나? 잘 따져보고 해야지. 오, 많이 컸네. 조건은 괜찮은데 한번 들어봐봐. 친구가 설명을 해주는데 특별할 건 없었어요. 그냥 가난한 집 아들인데 직장 평범하게 다니는 남자였는데 홀어머니를 모신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선보겠다던 사람이 홀어머니 모신다는 말에 도망갔어. 솔직히 너도 별로지? 아, 일났네. 약속은 잡아놨는데 나오겠다는 사람은 없고 나라도 나가야 하나? 그런데 순간 그 남자가 짠하더라고요. 내가 볼까? 진짜? 가난한 홀어머니인데? 에이 뭐 나는 홀아버지 아니었나? 맞다. 너도 그랬지. 아 근데 그래서 더 별로인 거 아니야? 나도 홀아버지 있다고 했다가 취소된 선자리가 있었거든. 갑자기 동지애가 느껴지네. 그냥 선인데 뭐. 한번 보면 되지. 친구는 저에게 연신 고맙다고 했고 다음에 맛있는 밥을 사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소 나가던 선자리와 달리 미리 준비도 못하고 선자리에 나갔죠. 처음엔 배짱으로 나갔는데 막상 장소에 도착하니 자신감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도 어쩔 수 없지 하는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멀끔하고 순해 보이는 남자가 저를 보며 일어서더라고요. 선보러 오신 거 맞나요? 아, 네, 안녕하세요. 피곤하시죠? 갑자기 나오게 되셔서. 어머, 알고 계셨어요? 그럼요. 그러셨구나. 모르셨으면 했는데. 왜요? 들으면 속상하실 것 같아서요. 한두 번이 아니라 괜찮아요.
아무래도 홀어머니 모시고 있다고 하면 그렇겠죠. 제가 모시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할 테니까요. 저도 홀아버지 밑에서 컸어요. 아, 정말요? 그래서 동지의식을 느끼고 나오신 거예요? 어머, 어떻게 하셨어요? 솔직히 시작은 그랬어요. 근데 나오길 잘한 것 같아요. 용기 내서 한 말이었는데 그 남자도 괜히 코를 문질거리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러게요. 저도 그냥 취소해도 된다고 할까 하다가 나왔는데 좋네요. 처음으로 느껴보는 호감이었어요. 그냥 만나서 인사만 했는데 어쩐지 느낌이 좋더라고요. 우리는 연락처를 주고받았고 그 후로도 한 번씩 만나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영화도 봤어요. 그러고 나니 뭐 데이트로 돈을 더 쓸 필요가 있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우리 결혼할래요? 아, 예? 아니, 나 싫어요? 아니요, 좋죠. 좋으니까 만나죠. 홀어머니 모셔야 하는 거라고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자꾸 데이트하면서 돈 쓸 거 뭐 있어요? 그냥 결혼해서 같이 살면 되죠. 어머니, 안 모셔도 돼요. 네? 우리 어머니 일도 열심히 하시고 혼자 사는 거 좋아하세요. 알고 보니 그의 홀어머니는 제가 상상한 연약하고 아들에게 의지하는 약한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일도 열심히 하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아들에게 결혼하면 나가 살라고 애초부터 선언하신 분이었던 거죠. 시어머니를 처음 뵈러 간 날도 그랬어요. 약속 장소에 도착해 기다리는데 30분이 지나도록 시어머니가 안 오시더라고요. 차가 막혀서 그런다고 연락은 왔지만 내심 내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건가 걱정도 되더라고요. 조금 뒤 시어머니가 도착하셨어요. 뛰어오신 건지 헐떡이더라고요. 아유, 나 죽겠네. 아유, 미안해. 갑자기 일이 생겨서 조금 늦게 나왔거든. 그래서 택시를 탔더니 차가 막혀서. 어머니, 저 괜찮아요. 일단 물 좀 드세요. 아유, 그래. 아유, 고맙다. 정말 미안해. 택시 타면 금방 올 줄 알았지. 이 시간에 택시 탄 게 처음이라 착각했어. 제 우려와 달리 시어머니는 저에게 너무 잘해주셨어요. 드디어 나도 자유구나. 네? 장가 가면 독립하겠다고 하더라고. 나 진짜 혼자 사는 게 꿈이었어. 제가 놀라서 남편을 보니까 남편은 익숙하다는 듯 웃더라고요. 우리 엄마 진심이셔. 이제 장가 보내고 나면 내가 번 돈은 나 쓰고 싶은 데만 쓸 수도 있을 거 아니야. 내가 그날을 얼마나 기다렸는데. 예비 며느님, 진짜 고맙다. 우리 아들이랑 결혼해줘서. 환영해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너무 부족한데. 세상에 안 부족한 사람이 어딨어? 나도 엄청 부족한 시어머니일 거야. 미리 사과할게. 그래도 서로 얼굴 붉히지 않는 선에서 잘 지내자. 결혼이야 너희 둘이 하는 거니까. 내가 큰 비중을 차지하진 않겠지만. 시어머니와의 첫 만남은 저에게 문화 충격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시어머니가 존재하다니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결혼했고 작은 신혼집에서 살림을 시작했어요. 남편의 말대로 시어머니는 정말 독립적이고 진취적인 분이셨습니다. 제가 첫째를 낳은 뒤에도 시어머니는 미안하다는 듯 말씀하셨어요. 내가 친정엄마 대신 몸조리를 해줘야 하는데 일을 쉴 수가 없네. 대신 이 돈으로 조리원 가. 어머니, 돈 안 주셔도 돼요. 내가 주는 선물이야. 요즘 조리원 비싸더라. 저희가 드리는 용돈도 안 받으시면서 내가 돈을 버는데 용돈을 왜 받아? 그럼 어머니가 버신 돈도 어머니 마음껏 쓰셔야죠. 저랑 처음 만난 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쓰고 싶은데 다 쓰고 있어. 근데 또 내가 엄마잖아. 자식한테 돈 쓰는 게 아까운 부모가 어딨어? 그냥 받아. 내가 너한테 주는 출산 선물이야. 시어머니는 참 유쾌한 분이셨어요. 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하고 계셨는데 간병인 중에서도
본인이 가장 웃긴 사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정말 자기 일에 즐거움을 느끼는 요즘 말로 치면 워커홀릭이셨어요. 그 후로도 저는 아이를 하나 더 낳았고 자연스레 일을 쉬게 됐어요. 남편도 승진하면서 제가 일을 좀 쉴 수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오랜만에 일을 쉬면서 살림하고 아이들을 키우는데 번뜩 깨달았어요. 어릴 때 내 꿈이 이루어졌다는 걸. 둘째도 조금 자라면서는 시어머니도 더 챙기게 되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도시락 싸서 병원에 가도 돼요? 그래. 기다리고 있을게. 저는 종종 도시락을 싸서 시어머니의 직장에 찾아갔어요. 시어머니가 일하시는 병원이 가까웠거든요. 어차피 저도 점심을 혼자 먹어야 하니 겸사겸사 어머니도 살펴볼 겸 들렀던 거죠. 시어머니도 다 아시는 눈치였죠. 너 또 내 상태 보려고 온 거지? 네. 그러니까 일 좀 쉬시면 안 돼요? 평생 일하던 사람이 일 안 하면 뭐해? 좀 쉬시면서 손주들도 봐주시고 그러면 되죠. 사실 시어머니께서 혈관이 막혀 시술을 받으신 후였어요. 병원에선 경과가 좋으니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일도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저는 내키지 않더라고요. 남편도 걱정이 좀 있었고요. 어머니, 혼자 있기 싫으시면 우리랑 같이 살아요. 난 그런 거 딱 싫어. 너희들이 꾸린 가정인데 거기 내가 왜 끼어 사니? 그래도요. 어머니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혼자 계시면 우리 마음이 더 불편해서 그래요. 너희 마음 불편하다고 내 자유를 침범하겠다는 거야? 독립에 대한 강한 열망은 시어머니의 진심이었습니다. 아프신 후에도 무섭지도 않으신 건지 혼자 살겠다는 의지가 너무 강하시더라고요. 그날 저녁 남편이 돌아왔기에 제가 말했죠. 실패했어. 남편이 막 웃더라고요. 안 될 거라고 했잖아. 어머니는 나 어릴 때부터 내가 커서 독립하는 날만 기다리셨던 분이야. 아니 왜? 혼자 살면 적적하잖아. 내 가족이 사는 집을 돌보는 게 좋은 저로선 이해할 수 없는 성향이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늘 혼자 사는 게 꿈이셨어. 그래서 일도 열심히 하신 거야. 내가 독립해도 혼자 잘 먹고 잘 사시려고. 하여튼 우리 어머니가 이런 사람인 줄도 모르고 당신이랑 손자리 안 나온 그 여자가 허무하겠어? 당신이니까 날 구제해줬지. 내가 뭘 구제해줘? 나도 당신이라 결혼한 거고? 우리 남편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다정했어요. 오히려 연애 때는 좀 담백하다 싶기도 하고 결혼하자는 소리도 제가 먼저 할 정도로 적극적인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살면 살수록 애정 표현도 더 많고 제가 둘째를 낳자 일을 쉬려고 한 사람도 남편이었어요. 자기 승진했다면서 이제는 당신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듯 남편이 저에게 꼭 맞는 사람이었다 보니 저는 시어머니께도 더 잘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나 남편은 또 어머니 인생은 어머니 것이라는 입장이더라고요. 저는 어머니가 또 아프실까봐 걱정했지만 남편은 한번 겪으셨으니 앞으로는 더 조심하실 거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누가 보면 남편 어머니가 아니라 제 어머니 같다고 할 것 같았어요. 이후로도 저는 종종 도시락을 싸서 시어머니를 뵈러 갔어요. 늘 미리 연락을 드리고 갔는데 그날은 연락을 안 받으시더라고요. 평소라면 바쁘신가 보다 가지 말아야겠다 했을 텐데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혹시 어디 아프신 건 아닐까 싶어 집으로 갔더니 집에는 안 계셨어요. 그래서 급히 병원으로 갔죠. 병원으로 가서 시어머니를 찾는데 간호사들이 시어머니가 지금 수간호사와 면담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간병인인 시어머니가 왜 수간호사랑 면담을 하나 좀 이상하더라고요. 간호사들이 알려준 장소로 가보니 밖에서부터 호통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무래도 호통치는 사람이 수간호사가 아닐까 싶었어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자꾸 이러시면 저도 위에 말할 수밖에 없어요. 어이가 없어서 간병인이 한두 명도 아니고 이러면 내가 잘릴까 아줌마가 잘릴까?
저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했어요. 늘 밝고 쾌활한 시어머니셨기 때문에 병원에서 이런 대우를 받고 계실 거라곤 생각도 못했으니까요. 그렇게 간병인으로 일하는 시어머니를 만나러 병원에 갔더니 수간호사가 시어머니를 잡돌이하고 있었어요. 아휴, 지질이 가난하니까 남 똥이나 치우지. 심지어는 모욕감을 주는 말까지 하며 시어머니를 비웃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로 뛰어들어가 수간호사의 따귀를 갈기며 병원장 부르라고 소리쳤어요. 당신이 뭔데 우리 병원장님을 부르라 말라야? 나? 여기 계신 분 며느리다. 왜? 조금 뒤 병원장이 저를 보며 누나하고 달려오자 수간호사는 개거품을 물었습니다. 누나, 너 나 모르게 병원 왔어? 시어머니 뵈러. 근데 분위기가 왜 이래? 누나가 나 부르라고 했다며. 누나가 이렇게 날 부른 건 처음이잖아. 무슨 일이야? 제가 수간호사를 노려보자 수간호사가 덜덜 떨더라고요. 원장님, 누나라니요? 그나저나 수간호사는 뭐 하고 있는 거야? 많이 바쁘지 않나? 아, 그렇죠. 그럼 저는 이만. 수간호사가 은근슬쩍 도망가려고 하더라고요. 잠깐만요. 제 말에 수간호사가 뜨끔하며 걸음을 멈췄어요. 당사자가 가면 어떡해요? 내가 누구 때문에 병원장을 불렀는데. 이게 다 무슨 말이야? 수간호사, 혹시 우리 누나한테 실수했어? 그러자 수간호사가 돌변해서는 동생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리는 겁니다. 원장님, 이건 무함이에요. 무함이라니? 병원장님께는 죄송하지만 저분한테 손찌검 당했어요. 우리 누나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누나, 무슨 일이야? 동생이 놀라서 저를 보더라고요. 맞아. 너 키우면서도 한 번도 손댄 적 없었어. 너는 착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순둥이였으니까. 내가 무슨... 누나가 잘 키워준 거지. 사춘기 때 내가 반항했던 거 기억 안 나? 응? 사춘기 때 그 정도 반항 안 하는 애가 어딨다고. 누나는 엄마도 아니었는데 날 다 참아줬잖아. 나한테라도 해야 너도 살지.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수간호사가 무슨 실수라도 했어? 실수? 그건 실수가 아니라 잘못이야. 뭔데?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러세요? 아무리 시어머니라고 해도 여긴 직장이잖아요. 제가 간병인 하나 못 혼내요? 우리 어머니가 뭘 잘못했는데요?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 잘못한 거죠. 아무리 가족이라도 이건 아니죠. 그래서 뭘 잘못했냐고요? 월권 했어요. 어머니, 말씀해보세요. 무슨 월권 하셨어요? 잘 모르겠어. 나는 그냥 평소 하던 대로 했는데 불러서는 시키는 것만 하면 되는 간병인 주제에 왜 자꾸 간호사처럼 구느냐고. 저기 아줌마, 내가 그렇다면 그런 거지? 어디서 말대답이에요? 그때였어요. 동생이 수간호사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좀 아니지. 그렇죠, 원장님. 제 말이 맞죠? 이건 좀 아니죠? 아니, 수간호사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지. 간병인 주제에 말대답이나 하고. 가족까지 불러서 이게 뭐 하는 거냐고요? 수간호사, 조금 전에 이분한테 뭐라고 했죠? 예? 아줌마라고 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간호사도 아닌데 그럼 뭐라고 불러요? 얼마든지 존경을 담아 부를 수 있죠. 수간호사보다 인생도 훨씬 오래 사신 어른인데 수간호사씩이나 돼서 다른 간호사들에게 모범이 돼야 하지 않겠어요? 원장님, 원장님도 가족 일이라고 너무 편드시는 거 아니에요? 저 손찌검 당했다니까요. 이 일로 문제 삼으시면 저도 고소할 거예요. 그러자 시어머니도 나서셨어요. 그럼 나도 고소하면 되겠네. 뭐라고요? 나도 고소한다고. 나 인격 모독했잖아요. 맞지? 시어머니가 저를 보며 물으시더라고요. 그렇죠. 아니,
자기가 수간호사든 뭐든 어떻게 같은 사람한테 그런 소리 할 수가 있어요? 지질이 가난해서 남똥이나 치운다니. 수간호사가 그런 소리를 했다고? 내가 듣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나선 거야. 어떻게 자기보다 나이가 한참 많은 어른한테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는지. 지질이 가난하다니. 우리 어머니 30평대 아파트 살아요. 그 집도 본인이 돈 모아서 사신 거고요. 말도 안 돼. 괜히 하는 소리죠? 저분 남편도 없어요. 내가 말했잖아요. 본인 돈으로 사신 거라고. 그리고 남편 없으면 뭐요? 그쪽은 남편 있다 이거예요? 그래요. 난 남편 있어요. 그때였어요. 숨어서 구경 중이었던 건지 갑자기 다른 간병인 아주머니들이 우르르 몰려오시더라고요. 저 사람 남편 없어요. 아줌마는 또 뭔데 끼어드냐고. 수간호사, 그 호칭 바꾸라고 했죠? 원장님, 죄송합니다. 수간호사님 남편 없잖아요. 내가 다 아는데. 이게 다 무슨 소린가 싶더라고요. 아주머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 여자 성질머리 좀 봐요. 남편이 어떻게 붙어 있겠어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저 여자? 그럼 여자를 여자라고 하지. 남자라고 해요? 아줌마보단 낫잖아요. 진짜 이 아줌마가 뭐라는 거야? 수간호사! 동생은 계속해서 수간호사를 혼냈습니다. 이거 다 인격 모독이에요. 나 남편 있다고. 아직 이혼 전이라고. 그거 봐요. 저 여자 이혼당했다니까. 아니라니까. 저기요, 수간호사님. 인격 모독은 먼저 하셨으니까 제가 먼저 고소하겠습니다. 아니, 저기요. 내가 뭘 모르고 한 소린데 그걸 인격 모독이라고 하면 어떡해요? 아니, 내가 아는 간병인들은 하나같이 지질이 가난하니까. 그때였어요. 모여든 간병인 아주머니들의 눈빛이 매섭게 변하더라고요. 그러나 수간호사는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계속 떠들었습니다. 아니, 가난해서 가난하다는데 그게 뭐 창피한 일인가? 본인들이 원해서 가난한 것도 아니잖아요. 간병인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아서 제가 나섰습니다. 저기 수간호사님, 그만하시죠. 간병인 아주머니들도 다 듣고 있잖아요. 들으라고 해요. 당신 시어머니가 날 고소한다잖아. 수간호사, 진짜 안 되겠네. 환자를 돌보고 치료하는 간호사라는 사람이 사람 마음에 상처를 내면 안 되죠? 아니지, 병원장님. 지금 저만 그러고 있어요? 저도 상처받고 있다고요. 사돈 어르신, 일단 제가 사과드릴게요. 누나가 사돈 어르신이 간병인으로 있다는 얘기를 해준 적이 없어서 오늘 처음 알았어요. 제가 하지 말라고 했어요. 저도 옮긴 병원이 우리 며느리 동생 병원일 줄 꿈에나 알았겠어요. 말씀하셨으면 제가 더 신경 썼을 텐데. 아까 호출받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누나가 제 병원에 와서 병원장 불러라 그럴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 때문에 우리 며느리가 화가 났나 봐요. 제가 화근이죠 뭐. 그건 아니죠. 아니에요.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우리 애들은 저더러 나이도 있으니 일 좀 쉬라고 했는데 제가 말을 안 듣고 하다 보니 이런 수모도 겪고 그런 거죠. 전에 계시던 수간호사 선생님은 안 그랬는데. 그분은 육아휴직을 가셨어요. 얼마가 될지 몰라서 일단 새로운 인력을 구한 건데. 네, 알아요. 그래서 새로 왔다고는 들었는데 솔직히 우리 간병인들을 잡아도 너무 잡아요. 아니, 아주머니, 그건 아니죠. 내가 뭘 어쨌다고 이래요? 선생님은 잘 모르시나 본데 여기 있는 사람들 선생님이 전에 있던 병원에서 쫓겨난 거 다 알아요. 후배 간호사들 괴롭히다가 쫓겨났다면서요?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는 간호사들은 못 건드리고 간병인들만 돌아가면서 쥐잡듯이 잡는 거잖아요. 아니, 그걸 어떻게... 수간호사님, 그래서 서울에서는 더 갈 병원도 없어서
지방까지 갔다 왔다는 것도 알아요. 아니, 내가 후배 간호사들 좀 가르칠 수도 있죠. 그리고 간병인들도 내가 일 때문에 혼내는 거지 뭐 다른 거로 혼내요? 일 때문에 혼내기는 무슨. 아니, 우리 간병인들이 무슨 간호사 일을 월권했다고 이래요? 아까 선생님이 말한 대로 우리야 뭐 환자들 똥기저귀도 갈아주고 굳은 일은 다 맡아서 하는 사람들인 거지. 아까 수액 다 맞은 것 같은데 갈아주러 안 오길래 그거 얘기했다고 사람 불러서 월권했다. 지질이 가난해서 간병이 난다. 내가 그런 소리까지 들어야 하냐고요. 아까는 찍소리도 못하더니 아주 살판 나셨네요. 아까도 하려고 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뛰어들어오는 바람에 내가 말을 못한 거지. 우리 며느리한테 뺨 한 대 내준 걸 다행으로 여겨요. 나랑 붙었으면 얼마 있지도 않은 머리카락 다 뜯겼을 테니까. 우리 간병인들이 수간호사님 한 번만 더 그러면 가만 안 두겠다고 얘기하던 중이었어요. 몰랐죠? 어이가 없네 진짜. 간병인들 주제에 뭘 어쩔 건데요. 관두면 뽑으면 그만이라니까. 지금 보고 있잖아요. 우리 병원장이 누군지. 순간 수간호사가 멍한 얼굴로 동생을 보더라고요. 나 다 알고 있었다니까요. 우리 사돈이 병원장인 거. 내가 우리 며느리한테 말 한마디만 해도 다 해결될 일을 상식적으로 해결하려고 얼마나 참았는데. 결국 본인이 일을 크게 만든 거라고요. 원장님, 저 진짜 억울해요. 저는 항상 이렇다니까요. 오해받고 음모에 휘말리고. 음모라고요? 그럼 이게 음모가 아니면 뭐예요? 원래 사람들은 입 바른 소리 하는 사람 싫어해요. 자기들이 불편하니까. 일단 쫓아내고 보려고 한다고요. 자꾸 이런 대우를 받으니까 제가 점점 더 포악해지는 거예요. 억울하니까요. 수간호사는 있는 힘껏 항변했지만 동생은 조용히 수간호사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수간호사가 동생에게 끌려가자 모여있던 간병인 아주머니들 사이에서는 환호가 터져나왔어요. 아니지, 병원장님이 사돈이었어? 미안해. 미리 말 못해서. 근데 병원장님도 모르는데 나 혼자 떠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 그럼 진즉에 자기라도 병원장님 백 좀 써서 편안병동에서 일하지 그랬어. 무슨 소리야? 나는 우리 병동이 제일 좋은데. 하긴 우리 병동 간병인들이 호흡이 척척 맞긴 하지. 불청객이 끼어들기 전까지만 해도 딱 좋았는데 말이야. 그러니까 말이야. 딱 3달만 버티자. 원래 계시던 수간호사 선생님 돌아오시면 괜찮아질 거다 그랬는데. 결국 들켰네. 우리 며느리한테. 어머니는 평소처럼 유쾌하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그냥 어머니 말씀 안 듣고 동생한테 말할 걸 그랬어요. 보는데 너무 속상해서 혼났어요. 그래도 그렇지. 뭐하러 쓰레기에 손을 댔어. 네 손만 더러워지지. 그 부분은 제가 사과하더라도 어머니한테 그렇게 하는 건 두고 볼 수 없었어요. 솔직히 간병인 아주머니들 전체를 모욕하는 말이었잖아요. 그렇지. 인격이 안 된 여자라서 그래. 사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있었어. 그게 되세요? 며느님, 우리 나이만큼 살아봐요. 그 정도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 있어. 그렇다고 속상하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도 사람인데 속은 상하지. 근데 그런 거에 마음 쓰면 한두 끝도 없어. 속상하게 하는 건 널렸지. 같이 사는 남자부터 시작해서. 간병인 아주머니들이 깔깔대며 웃으시더라고요. 그런 점에선 내가 좀 더 편하긴 하지. 아유, 하여튼 내가 무슨 말을 못해. 그래도 간병인 아주머니들이 쾌활하셔서 무거웠던 마음이 좀 가벼워지더라고요. 조금 뒤 남동생에게서 전화가 와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원장실로 갔어요. 사돈 어르신, 어서 오세요. 아유, 제 이러지 마세요. 자꾸 이러시면 저 여기 못 다녀요. 우리 간병인들끼리 얼마나 죽이 잘 맞는데.
원장님 때문에 못 오게 하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조심할게요. 그래도 오늘은 속상하셨을 텐데 제가 어떻게 조치할 건지 말씀드려야죠. 조치 취해 주시게요? 그럼요. 일단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병원장인 제가 관리를 제대로 못한 탓이 가장 큽니다. 갑자기 수간호사 선생이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 예상보다 기한을 앞당기는 바람에 인력을 구할 시간이 부족했어요. 수간호사 선생이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출산을 앞두고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급히 구한다는 게 경력만 보고 구했어요. 소문에 대해선 오늘에서야 알게 됐고요. 제가 죄송합니다. 두 번 다시는 이런 일 없게 인사검증을 잘해서 뽑겠습니다. 급히 대체 자리 구하는 게 어디 쉬운가요? 저도 병원 입장을 이해해서 그냥 참으려고 했어요. 육아휴직 갔던 수간호사 선생님도 복직하시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서요. 역시 현명하십니다. 그래도 불편한 사람을 하루라도 더 둘 순 없죠. 오늘 바로 짐 싸서 가라고 했어요. 대신 몇 달치 월급은 주기로 했고요. 예? 그럴 거면 그냥 일을 시켜 먹으셔야죠. 다른 분들이 불편하실 텐데 그럴 순 없죠. 그러지 마시고 돈 줬으니까 월급 주신 만큼은 시켜 드세요. 뭐하러 그 여자만 좋게 헛돈을 써요? 그래도 불편하실 것 같은데. 사돈, 우리 나이에 그런 여자 하나 못 이겨먹을까 봐요? 그 정도는 우리가 이겨먹고도 남죠. 동생이 난처한 듯 저를 보더라고요. 저는 마음먹은 김에 그냥 내보내고 싶은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매듭을 짓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머니 말씀대로 해. 나도 좀 그렇다. 돈을 안 주면 모르겠는데 돈을 주고 일도 안 시키다니. 그런 사람일수록 있는 힘껏 부려먹어야지. 매듭은 마지막에 딱 지면 되지? 그게 가능할까? 우리 어머니들은 가능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일은 그냥 시켜. 상황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나니 시간이 꽤 흘렀더라고요. 누나, 그러지 말고 같이 저녁 먹자. 사돈 어르신도요. 제가 누나랑 사돈 어른 맛있는 거 사드리고 싶어서요. 제가 사돈 어르신 덕분에 돈 굳었잖아요. 수간호사 월급. 아유, 우리 사돈은 참 말도 재밌게 하셔. 저야 좋죠. 너도 좋지? 오늘 남편도 야근한다고는 했는데. 그럼 딱 맞네. 우리 병원장님한테 맛있는 거 얻어먹고 가자. 우리는 대화를 나누며 동생과 함께 고급 한정식 집으로 갔어요. 그나저나 너는 참 뿌듯하겠다. 자식 같은 동생이 잘 커서 병원장까지 되고. 제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공부 잘해서 된 거죠. 누나가 한 게 왜 없어? 나는 누나 덕분에 엄마가 없어도 아쉽지 않게 자랐잖아. 근데 이제와 생각해보면 누나는 엄마 없이 어떻게 자랐나 궁금하더라. 나야 늘 누나가 다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해서 엄마 없는 게 뭔지 잘 몰랐지만 누나는 진짜 엄마가 없었을 거 아니야. 아빠는 늘 바빴으니까. 근데 뭐 나도 너 키우느라 부재를 느낄 틈도 없었어. 너 키우다 보면 시간이 훌쩍 가 있었거든. 엄마 없는 서름을 느끼기엔 내가 너무 바빴지? 그렇긴 했겠다. 근데 누나가 나 키운 거 맞아. 나는 아빠보다도 누나가 더 내 부모 같거든. 네가 참 착했어. 너 같은 자식이면 10명도 키우지. 우리 애들은 크면서 말을 어찌나 안 듣던지. 동생 키우는 거랑은 확실히 다르더라. 우리 조카들만큼 착한 애들이 어딨다고. 우리 애들만 하겠어. 야, 네 애들이야말로 진짜 착하지. 동생과 애들 얘기를 나누는 사이 식사가 나왔어요. 밥을 먹는데 동생이 불현듯 시어머니께 묻더라고요. 사돈 어르신은 혼자 매운 키우면서 어려운 거 없으셨어요? 애가 너무 어릴 때 남편이 가서 혼자 키워서 어려운 건지 그냥 애 키우는 게 어려운 건지 분간을 못했어요.
저야 뭐 일 열심히 하던 엄마여서 섬세하게 챙겨준 것도 없죠. 그냥 용돈 잘 챙겨주려고 했고 먹을 거 안 떨어지게 잘 사놓고 엄마로선 빵점짜리 엄마였어요. 저도 자식 키워보니 늘 제가 부족한 아빠 같아요. 애들이 스마트폰만 보고 있으면 내가 재미가 없어서 그러겠지 싶고 좀 같이 시간도 보내고 그래야 하는데 너무 일찍 병원장이 되는 바람에 일이 바쁘니까. 그 사이에 애들이 훌쩍 커서는 아빠랑 안 놀아주는 나이가 됐더라고요. 우리 아들은 아빠가 있는 게 뭔지를 모르고 자라서 사돈 자식들이 부럽네요. 사실 저는 우리 손주들도 좀 부러워요. 제 아빠는 아빠 없이 자라서 아빠랑 노는 게 뭔지도 모르고 자랐는데 우리 손주들은 늘 우리 아들한테 꼭 붙어 있더라고요. 엄마한테 혼나면 바로 아빠한테 쪼르르 달려가고. 근데 우리 아들은 나한테 혼나면 숨을 데가 없었거든. 지금 생각하면 짠한데. 그때는 먹고 살기도 바빠서 애 마음을 많이 못 돌봐준 것 같아요. 우리 신랑은 어머니가 이런 생각하는 줄도 모를 것 같아요. 모를 거야. 애초에 잘해준 게 없어서 그냥 쿨한 엄마로 컨셉을 잡았거든. 네? 그럼 어머니, 이거 컨셉이신 거예요? 실은 더 자주 우리도 보고 싶고 애들도 보고 싶고 그런데 아닌 척 하시는 거예요? 내가 평소 보는 것보다는 솔직히 좀 더 자주 보고 싶긴 하지. 근데 주변에 다른 간병인 친구들 보니까 내가 잘하는 거래. 그래야 부부가 안 싸운대. 그래도 더 자주 오셔도 돼요. 오히려 지금은 저희가 오시라고 매달리는 수준이잖아요. 사돈,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누나 집 자주 드나들면서 누나 귀찮게 해도 되겠어요? 우리 누나는 진심일걸요. 워낙에 정이 많은 사람이어서요. 오히려 사돈 어르신이 자주 안 오시면 이렇게 누나가 더 찾아오게 될 거예요. 그러고 보니 그러네. 제 동생 말이 맞아요. 어머님이 자꾸 안 오시니까 제가 어머니 쫓아다니잖아요. 하여튼, 넌 정이 너무 많아서 탈이야. 맞다. 오늘은 또 어떻게 온 거야? 온다는 말 없었잖아. 반찬을 했는데 어머니 좋아하시는 반찬이 다 너무 맛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셔서 놀라서 갔잖아요. 사돈 어르신이 전화를 안 받는데 왜 그렇게 놀라? 바쁘면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 어머니가 전에 뇌로 가는 혈관이 막혀서 갑자기 쓰러지셨던 적이 있거든. 뭐? 그런 일이 있었으면 더더욱 나한테 사돈 어르신이 우리 병원에서 일한다고 말을 했었어야지. 맘 같아선 어머니 몰래 하고 싶었지. 근데 너도 정이 많잖아. 네가 티를 안 냈겠냐고. 나는 너를 믿을 수가 없었어. 그래도 말을 했었어야지. 그랬으면 내가 좀 더 일하기 쉬운 병동으로 배치되게 했을 텐데. 지금 병동 간병인들이랑 너무 친해서 옮기고 싶지도 않아요. 나 신경 안 써도 돼요. 혈관 막히는 건 조심하셔야 해요. 병원에선 이제 다 괜찮대요. 물론 지금은 치료를 마쳤으니 괜찮으시겠죠. 근데 혈관이라는 게 한 번 막힌다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동생은 곰곰이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일을 계속하시고 싶으시면 시간제로 일하시는 건 어때요? 시간제면 그 오전에만 와서 일하는 그거요? 네. 집에만 계시면 괜히 활력 떨어질 수 있으니까 짧게 아르바이트처럼 근무하시는 거죠. 그럼 월급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30평대 아파트도 있으시다면서요. 이제 좀 쉬면서 하셔도 되죠. 제가 백날 말에도 꿈쩍도 안 하시던 시어머니는 병원장 동생의 눈치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남은 평생이요? 네, 사람 몸이 버틸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좀 쉬엄쉬엄 일도 하시고 길게 쉬시기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똑똑한 양반이 이렇게 말씀하신들 안 들을 수도 없고 우리 누나가 사돈 어르신을 정말 좋아하고 의지하는 것 같으니까 관리 잘하셔서 오래 살아주세요. 우리 누나 곁에서요.
시어머니 오래 사는 걸 반기는 며느리가 어딨다고요. 저는 손을 번쩍 들며 말했습니다. 저요. 저 여기 있어요. 예, 말이 씨가 된다. 오래 계셔주세요. 저 진심이에요. 벌써 애들은 다 컸다고 저랑은 놀아주지도 않고 이제 같이 놀 사람도 없는데 어머니가 저랑 좀 놀아주시면 안 돼요? 같이 놀자고? 네, 같이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그러면 좀 좋아요. 그래도 사람이 몸이 건강하면 돈을 벌어야지. 그래야 나중에 물려줄 거라도 좀 있지. 어머니, 저희는 그런 거 하나도 안 바라니까 어머님이 쓰고 싶은데 쓰시고 편하게 사세요. 모아둔 돈 다 싸들고 갈 것도 아닌데 아껴봤자 똥돼요? 너희 주면 되지. 말했잖아. 부모는 자식한테 주는 거 안 아깝다고. 오, 이 얘기 들으니까 누나랑 있었던 일 또 생각난다. 갑자기 무슨 일? 누나가 나 대학 보내려고 대학 포기했던 거 기억나? 갑자기 그 얘기는 뭐하러 해? 나는 누나가 대학 가고 싶어 하는 거 알고 있었거든. 어? 누나가 늘 현모양처가 되고 싶다고 입에 달고는 살지만 사실 누나도 공부를 꽤 좋아했잖아. 나는 그냥 조금 잘하는 정도였고 공부는 네가 진짜 잘했지. 네 꿈이 의대 가는 거였잖아. 근데 내가 찾아보니까 의대만 나와서 될 일도 아니고 대학원도 가야 하더라고. 그러니 굳이 공부 좀 더 해보겠다고 대학에 가느니 돈 벌어서 네 용돈이라도 대주자 싶었던 거지. 난 그게 마음의 비처럼 남아있어. 누나가 날 위해서 미래를 포기한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했거든. 그때 처음으로 그런 생각해봤잖아. 전생이 있다면 누나가 내 엄마가 아니었을까 하고. 그런 생각을 했다고? 나는 누나가 진짜 내 엄마 같았어. 내가 결혼할 때도 누나한테 혼주석에 같이 앉아달라고 했잖아. 나한테는 누나가 엄마라고. 그래, 그 덕분에 네 의사 동료들이 처음엔 우리 아버지가 젊은 여자랑 재혼한 줄 알았다며? 누나가 너무 젊을 때 아빠랑 혼주석에 앉아있으니까 우리 아빠가 젊은 여자한테 새장가 든 줄 알고 놀랐대. 나도 생각나네요. 나도 사돈 결혼식 갔잖아요. 내 근처에 있던 하객들도 그런 소리를 하고 있길래 내가 남사스러워서 한 소리 했어요. 저기 혼주석에 앉아있는 여자는 내 며느리고 여기 신랑 누나라고. 저 며느리가 저 아버지랑 재혼한 여자면 며느리랑 결혼한 내 아들은 뭐가 되느냐? 절대 아니다. 그랬더니 나중에는 뭐하냐 하면서 웃더라. 역시 우리 어머니 멋지셔. 잘하셨어요. 기억난다. 그날 네가 얼마나 울었는지. 저도 그렇게 울 줄은 몰랐어요. 사실 전날 남동생이랑 같이 밤새우다시피 수다 떨면서 흘릴 눈물은 다 흘렸다고 생각했거든요. 얼마나 마음이 복잡했겠어? 애가 애를 엄마처럼 키워서 장가까지 보냈으니. 진짜 희한한 게요. 저도 엄마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도 그 순간엔 엄마가 보고 싶더라고요. 엄마 아들 장가 간다고. 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키웠다고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늘에서 다 보고 계셨을 거야. 진짜 그랬으면 좋겠다. 엄마가 얼마나 뿌듯하실까? 아들이 병원장까지 됐으니. 누나는? 나? 나야 당연히 자랑스럽고 뿌듯하지. 그러면서 나 의대 붙었을 때도 잘했다는 소리는 안 했잖아. 내가 뭐라고 잘했다 못했다는 소리를 하겠어? 네 힘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네가 일군 건데. 그냥 수고했다고만 했지. 나는 그때 그 말이 어찌나 섭섭하던지. 사실 나는 누나 위해서 공부했거든. 뭐? 엄마 대신 날 키워준 누나. 자기도 애면서 애를 키워준 누나. 자기 도시락엔 김치랑 어두운 콩자반 넣고 가면서 내 도시락에는 늘 달걀 붙여서 넣어주던 누나. 내가 그 생각만 하면 지금도 눈물 나. 야, 너 울지 마. 나도 눈물 나려고 하잖아. 어머 얘, 나도 눈물 나려고 한다. 사람들이 보면 초상난 줄 알겠어.
이 비싼 한정식집에 와서 이 맛있는 거 안 먹고 울기만 한다고. 그러게요. 누가 보면 이 음식에 사연이라도 있는 줄 알겠어요. 죄송합니다, 사돈 어르신.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린다고 해놓고 청승을 떨었네요. 이제 눈물 좀 들어갔죠? 네, 죄송해요. 결혼식 때 사돈도 많이 울었잖아요. 역시 기억하시네요. 부모님께 인사하는 시간이라 혼주석 앞에 섰는데 누나랑 눈을 마주친 순간 눈물부터 터지더라고요. 근데 어머니는 우리 결혼식 때 안 우시지 않았어요? 내가 왜 울어? 내가 늘 말했잖아. 나는 아들 독립시키고 혼자 사는 게 꿈이라고. 그게 진짜 꿈은 맞는 거죠? 당연히 진짜지. 혈관 때문에 혼자 쓰러지실 적도 있었잖아요. 근데도 혼자 있는 거 안 무서우세요? 무서울 게 뭐가 있어? 네 남편 우리 집 거실에 CCTV 달아놓고 갔어. 네? 나 쓰러진 뒤로 거실에 카메라 좀 설치하자고 하더라고. 처음엔 내가 싫다고 했는데 아들이 걱정하는 것도 이해가 돼서 설치하라고 했지. 진짜예요? 전 그런 줄도 모르고 발로 뛰어다녔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야? 저는 어머니가 행여나 쓰러지셔서 전화 안 받으시는 줄 알고 어머니 댁에도 갔었단 말이에요. 네 남편이 말을 안 해줬어? 그 사람은 늘 어머니처럼 쿨한 척만 한단 말이에요. 어머니가 독립적으로 살고 싶어 하시니까 그 뜻을 존중하자고요. 그래서 어머니 댁에 카메라까지 달았을 거라곤 생각도 못했죠. 걔, 내 휴대폰에는 위치 추적 모시기까지 깔아놨어. 혈관 한번 막혔다가 자유를 박탈당했다니까? 저도 봐도 돼요? 내가 네 남편한테 말했지만 보는 건 자유인데 나는 신경 쓰지 않겠다고 했어. 그러다 내가 남자친구라도 집에 데리고 오면 어찌할 거냐 물으니까 내가 문자에 답 잘하고 전화 잘 받으면 영상 열어볼 일 없다고 하더라. 하긴 남편 성격이 그렇긴 하죠. 약속한 대로 잘 지킬 거예요. 저는 생각지도 못한 얘기를 듣고 집으로 돌아왔고 남편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지 스포츠 채널을 틀어놓고 소파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더라고요. 여보, 나왔어. 왔어? 잤어? 잠들었나 봐. 현관밖에 짜장면 세트 먹은 그릇이 그대로 있던데. 내가 시켜 먹었어. 당신이 반찬 많다고 밥 먹으라고 했는데 미안. 오늘 다 밝혀졌어. 뭐가? 어머니 다니시는 병원장이 내 동생인 거. 진짜? 응. 그래서 남동생이랑 어머니랑 셋이서 저녁을 먹고 온 거지. 나도 좀 끼워주지. 당신은 몇 시에 끝날지 정확히 모른다며. 그래도 약속 있는 줄 알았으면 바로 달려갔지. 오늘 걔가 그러더라. 자기가 의사 되고 병원장까지 된 거 다 내가 만든 거래.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무슨, 내가 무슨 재주로 의사를 만들어. 우리 애 중에 의사 없잖아. 미안. 그건 내 머리를 닮았나 보다. 당신 농담으로라도 그런 소리는 어머니 앞에서 하면 안 돼? 우리 어머니도 공감하실 것 같은데. 맞다. 당신 어머니 집 거실에 카메라 설치했다며? 그랬지. 남편이 당황하는 눈치였어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쿨한 척 했어? 나한테도 좀 알려주지. 난 그것도 모르고. 오늘 어머니랑 연락 안 돼서 사방팔방 뛰어다녔잖아. 그게 어쨌든 어머니 사생활도 있으니까. 나는 진짜 어머니가 연락 안 되거나 할 때만 볼 생각이었어. 그럼 나는 뭐 아무 때나 봐? 아무튼 어머니한테 허락 받았으니까 나도 알려줘. 나 또 뛰어다니게 할 거야? 허락 받았으면 알려줘야지. 그렇게 남편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잠들었는데 꿈에서 엄마가 나오신 거예요. 정말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저를 보면서 인자하게 웃으시더니 호련히 사라지시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이 슬프다기보단 엄마가 저한테 참 잘했다고, 대신해줘서 고맙다고 칭찬해주시는 것 같아서 눈을 떴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흐르더라고요. 얼마 후 저는 시어머니와 첫 드라이브를 나섰어요. 시어머니께서 어려운 결정을 하셨거든요. 근데 어머니, 그 수간호사 결국 잘렸다면서요. 근데 왜 관두신 거예요? 그 버릇 어디 가겠어. 또 몰래 간호사들 잡돌이 하다가 걸려서 결국 잘렸어. 막상 그 여자가 잘리고 나니까 나도 속편히 나가고 싶더라고. 진짜 대단한 결정하셨네요. 시간 제일도 안 하신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좀 쉬어보고 그 다음에 결정하려고. 제가 그래서 너무 기뻐서 어머니한테만 엄마 꿈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만 품고 있던 꿈 얘기를 해드렸더니 시어머니께서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세상에, 엄마가 널 칭찬해주고 싶으셨나 보다. 너 안 울었어? 울었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당연히 눈물 나지. 엄마가 너한테 얼마나 고맙겠니? 진짜 고마우실 거야. 나도 나중에 저 하늘 가서 우리 사부인 만나면 혼나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어머님이 왜 혼이 나요? 아내가 뭐 너한테 잘해준 게 있어야 말이지. 결국 이렇게 일 쉴 거면서 너 애 낳을 때 몸조리라도 잘해줄걸. 어머니가 조리원 비용 다 대주셨잖아요. 조리원 나온 뒤에도 저 좋아하는 성게미역국도 매번 끓여주시고. 그래도 더 잘해줄걸. 네 덕에 일 관두고 이렇게 팔자 좋게 드라이브 다닐 줄 누가 알았겠어. 드라이브만 할 것 같죠? 우리 여행도 갈 거예요? 정말? 제가 약속했잖아요. 어머니 일 쉬시면 제가 모시고 드라이브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도 갈 거라고? 나야 좋지만 네가 너무 힘든 거 아니야? 제가 힘들 게 뭐가 있어요? 사실 제 꿈이 엄마랑 둘이 여행 가는 거였는데 시어머니도 어머니니까 제가 꿈 한번 잃어보려고 이러는 거예요. 어머니가 일을 쉬어주신 덕에 이룰 수 있게 됐죠? 하여튼 넌 처음 봤을 때부터 나보다 성숙한 것 같았어. 실은 그래서 마음이 놓였어. 우리 아들이 이제야 좀 엄마처럼 기대기도 할 수 있는 여자를 만났구나 싶어서. 그래 보였어요? 왜 그렇게 나보다 더 성숙해 보였나 했더니 동생을 병원장까지 만든 대단한 여자였어. 대단한 여자를 며느리로 가지신 기분이 어떠십니까? 세상을 다 가진 기분입니다. 그렇게 한바탕 웃었는데 시어머니께서 불쑥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있잖아. 네가 나를 너무 칭찬해 주니까 양심에 좀 찔려서 그러는데 나 관둔 게 아니고 휴직이야. 네? 니들이 하도 쉬라고 하니까 병원장님이 널 위해서라도 잠깐 쉬었다 오는 게 어떠냐고 해서. 어머니! 나 간병하는 거 좋아해. 그러니까 시간제로라도 계속하면 안 될까? 건강 잘 챙겨가면서 할게. 응? 이제는 병원장인 동생과 시어머니가 아주 한통속으로 저를 속이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일을 관두신 줄 알고 신났던 저는 김이 팍 새버렸지만 못 주겠어요. 그렇게 좋으시다는데. 자식인 우리가 더 신경 쓰면서 건강하게 일하실 수 있게 더 도와야죠.